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일일 우유신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로워지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강조한 말인데요. 제 자신의 옆에 두고 매일 들여다보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지난 영상에 이어서 2편을 이어가겠습니다. 41화에서는 책의 3부와 6부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함께 할게요. 제1부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링컨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대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한 번은 조금 지나쳤어요. 1842년 겨울 그는 제임스 쉴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랐다.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고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창을 택하고 미군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오자 링컨과 쉴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전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에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링컨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 패턴을 보다 나은 쪽으로 가져가는 게 보입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유명한 남북전쟁 때 자신의 부하인 미드 장군이 자신의 공격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리 장군을 패배시킬 기회를 놓쳤답니다. 거기에 분노한 링컨이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물론 원망과 비난이 들어있는 내용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 편지를 그는 미드에게 보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 말할 것도 없이 미드는 링컨의 훌륭한 장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요.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그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셰뮤얼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제2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카네기는 여러 위대한 사람들의 말들도 인용하면서 정리하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8가지. 첫 번째, 건강과 생명유지.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잠. 네 번째,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섯 번째, 내세의 삶. 여섯 번째, 성적 만족. 일곱 번째,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여덟 번째,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다.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는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산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 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렌은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길 바랐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 에카테리나 2세는 여왕 폐하라고 적혀있지 않는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으려 했고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자. 브로드웨이를 쥐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펠드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 위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고 매력 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드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비네서의 재해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키워줄 자양분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아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아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여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심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이 그렇다. 에머슨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두 번째,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제3장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릿 교수는 그의 빛나는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온다. 직장이든 집이든 학교든 정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가 될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예술에 대한 가장 멋진 충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아. 헨리 포드의 말이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훌륭한 말이니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워낙 쉽고 자명한 진리여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 10명 중 9명은 10번 중 9번 이 진실을 외면한다. 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린 아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아이의 체중은 표준에 비해 많이 모자랐다. 그런데도 아이는 제대로 먹으려 들지 않았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다시 말해 야단치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엄만 내가 이것저것 먹었으면 해. 아빤 내가 잘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가 부모의 간청에 관심을 보이는 척이라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금식일에 관심이 없듯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식을 눈곱만큼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3살배기 아이가 30살 먹은 아버지의 관점에 순순히 따르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래서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아들 녀석은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결합할 수 있을까? 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브루클린에 있는 집 앞 보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몇 집 아래에는 할리우드에서 악당이라고 칭할 만한 꼬마가 살고 있었다. 아이보다 몸집이 컸던 그 꼬마는 아이를 세발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곤 했다. 당연히 아이는 놀며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밖으로 나와 악당을 세발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한 뒤 자신의 아이를 다시 앉히곤 했다. 이런 일은 매일같이 일어났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정도 문제에는 셜록 홈즈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대답할 수 있다. 아이의 자존심,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감정인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복수를 부추겼다. 그 악당의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일 엄마가 먹었으면 하는 것들을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큰아이 눈앞에 번쩍하도록 때려줄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하자 아이의 음식 문제는 깨끗이 사라졌다. 아이는 덩치를 키워 자신을 그토록 자주 깔아뭉갰던 골목대장을 때려주기 위해서라도 시금치든 고등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먹어치울 기세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 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아이는 침대에서 실례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잤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일어나 시트를 만져보고는 말했다. 여기 좀 봐라. 자니 어젯밤도 또 쌌구나.
아이는 말하곤 했다.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고 망신을 주고 엄마는 아이가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고 반복해 말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는 계속 침대를 적셨다. 그래서 부모는 자문을 해보았다. 어떻게 어린아들이 침대에 오줌 싸고 싶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아이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트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었다. 아이가 밤에 저지르는 짓에 지쳐있던 할머니는 아이가 버릇을 고치기만 한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침대를 갖고 싶어 했다. 할머니도 반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브루클린의 로저 백화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 판매원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다. 여기 이 꼬마 신사분께서 쇼핑을 하고 싶으시대요. 판매원은 꼬마 손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꼬마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아이는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자세를 고쳐 세우며 말했다. 제 침대를 사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는 물건을 점원이 아이에게 보여주자 엄마는 점원에게 눈짓을 했고 아이는 그 물건을 샀다. 다음날 침대가 도착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아이는 문간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아빠, 아빠, 2층에 와서 제가 산 침대를 보세요. 아버지는 침대를 보곤 찰스 슈아브의 충고대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침대를 적시진 않겠구나. 그렇지? 아버지는 물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침대에선 오줌 안 쌀 거예요.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건 아이의 침대였다. 아이 자신이 그 침대를 샀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 어른들처럼 파자마를 입고 있다. 그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 일으켜라. 제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장,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나라는 이 낱말이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1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빈의 저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나는 반복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들러의 말은 워낙 중요한 의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아. 규칙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장.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세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 애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웃어라. 제3장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규칙 3.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제4장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아마 유명인사 인터뷰 분야에서는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길을 열어놓지 않죠.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아. 규칙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5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규칙 5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6장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존 두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어디서나. 규칙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렌토의 오디오 책방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1부와 2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어요. 감사합니다.